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77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27년 전 1997년 겨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저는 50살의 노총각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달동네에서 혼자 살고 있었죠.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를 돌아다니며 폐지를 주워 모으고 저녁이면 고물상에 가져가 팔았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가족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18살이 되던 해 고아원을 나와 혼자 살기 시작했지만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저에게 세상은 참 냉정했습니다. 이곳저곳을 떠돌다가 결국 폐지를 줍는 일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텅 빈 방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말을 걸 사람도 밥을 같이 먹을 사람도 없었죠. 가끔 동네 슈퍼 아줌마가 아직도 장가 안 갔어요? 라고 물으면 쑥스럽게 웃기만 했습니다. 누가 저 같은 사람과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50살이라는 나이에 가족도 없이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이 말입니다. 1997년 12월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손이 꽁꽁 얼어 폐지를 주우려면 입김을 불어가며 한참을 녹여야 했습니다. 낡은 장갑도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서 별 소용이 없었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나았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동네를 돌며 폐지를 주었습니다. 오전 내내 돌아다녔지만 수확이 신통치 않았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폐지도 귀하다며 모아뒀다가 직접 파니까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못 팔면 저녁을 굶어야 했으니까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저는 리어카를 끌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발걸음은 무겁고 배는 고팠습니다. 오늘은 라면이나 하나 먹어야겠다고 생각하며 골목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모퉁이를 돌아서는데 무언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기 우는 소리였습니다. 처음엔 어느 집에서 들리는 소리려니 했는데 계속 걷는데도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 자리에서 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골목 한쪽 구석, 낡은 골판지 상자 안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 갓난아기가 누워 있었습니다. 생후 서너 달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분홍색 속옷을 입고 있었는데 추위에 떨며 작은 손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미 날이 어두워져 거리는 한산했고 사람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간 뒤였습니다. 아기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작은 입에서 나오는 울음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지나쳐야 하나? 내가 어떻게 아기를 키워?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쪼그리고 앉아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얼어붙은 손으로 아기의 볼을 살짝 만져봤습니다.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이 아이는 추위에 얼어 죽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때 문득 제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고아원에서 지낸 그 외롭고 쓸쓸했던 날들. 다른 아이들이 부모님 면회를 오는 날이면 혼자 구석에 앉아 있던 기억. 명절이 되면 친구들은 가족을 만나러 떠나고 저 혼자 덩그러니 남았던 그 서러움. 가족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아가야.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추운 겨울거리에 50살 노총각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제 팔 안에서 아기는 여전히 울고 있었지만 제 체온이 전해지자 조금씩 울음을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울지 마. 이제 괜찮아. 아저씨가, 아니, 아빠가 있으니까. 그 순간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아기를 품에 안은 채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숨이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방에 도착해 아기를 이불 위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뜨거운 물을 끓였습니다. 아기는 배가 고팠는지 계속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분유도 우유도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설탕물을 조금 먹였습니다. 아기는 그것마저 꿀꺽꿀꺽 삼켰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기가 추울까봐 제 이불을 덮어주고 제 옷을 여러 벌 꺼내 주변에 쌓아뒀습니다. 밤새도록 아기 곁을 지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동네 슈퍼로 달려갔습니다. 아줌마, 분유 주세요. 그리고 기저귀도요. 슈퍼 아줌마는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니, 철수 씨가 무슨 분유를? 손주라도 생겼어요? 아, 아닙니다. 제 딸입니다. 딸, 철수 씨가 딸이 어디 있어요? 저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웃기만 했습니다. 그냥 제 딸이 생겼습니다. 분유와 기저귀를 사는데 제 전 재산의 절반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기에게 분유를 먹이는데 아기가 열심히 빨아먹는 모습을 보니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잘 먹네, 우리 아가. 많이 배고팠구나. 며칠이 지나고 저는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어떤 이름이 좋을까? 예쁘고 의미 있는 이름을 지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하늘이 준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하늘이 제게 보내준 선물이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제 외로운 인생에 찾아온 기적이었습니다. 하선. 내 이름은 하선이야, 김하선. 하늘이 준 선물처럼 소중하게 자라렴. 그리고 저는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친부모가 아이를 찾으러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아이를 찾는다면 제가 잘 키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남은 재산을 털어 동네 사진관에 갔습니다. 하선이랑 사진 좀 찍고 싶습니다. 사진사 아저씨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와 하선이의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제 품에 안긴 하선이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증명사진을 여러 장 뽑아서 집에 소중히 보관했습니다. 혹시 부모가 나타나면 보여줘야지. 내가 이렇게 잘 키우고 있다고. 하지만 친부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아무도 하선이를 찾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진짜 아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것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폐지를 주우러 나가야 하는데 하선이를 혼자 둘 수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선이를 업고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추운 겨울날에도 더운 여름날에도 하선이는 제 등에 엎여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나이에 무슨 애를 주워다 키워.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들 텐데. 길에서 주웠다며? 참 기구한 인생이네, 둘 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선이만 보면 모든 것이 행복했으니까요. 분유값을 마련하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제 끼니는 거를 때가 많았습니다. 라면 하나를 사 먹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 돈으로 하선이 분유를 사는 게 나았습니다. 추운 겨울날 하선이가 감기에 걸렸을 때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병원비가 없었거든요. 동네 약국에서 어린이 감기약을 사서 먹였는데 밤새도록 하선이를 안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나아다오. 아빠가 있으니까 괜찮아. 응? 다행히 하선이는 며칠 만에 회복했습니다. 그때의 안도감이란.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하선이는 하루가 다르게 자랐습니다. 첫 돌이 되던 날 저는 작은 미역국이라도 끓여주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대신 동네 빵집에서 할인하는 케이크를 하나 사서 하선이 앞에 놓아줬습니다. 하선아, 돌 축하해.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하선이는 케이크를 손으로 움켜쥐고 얼굴에 묻히며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눈물이 났습니다. 두 돌, 세 돌. 하선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말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하선이가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울고 말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아빠라고 부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 아빠가 여기 있어. 우리 하선이. 유치원에 보낼 형편은 안 됐지만 집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가르쳐 줬습니다. 글자를 가르치고 숫자를 가르치고 책을 읽어줬습니다. 제가 배운 게 많지 않아서 아이에게 뭘 가르쳐 줄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하은이는 똑똑했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자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학교에 보내려면 준비물도 사야 하고 급식비도 내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폐지를 주우러 나갔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선이는 학교에 잘 적응했습니다. 선생님들도 하선이를 예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야, 너희 아빠 폐지 줍는 거지잖아. 너희 집 진짜 가난하다며? 하선이는 집에 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의 표정에서, 작아진 목소리에서 어느 날 하선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학교 가기 싫어요. 애들이 자꾸 놀려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선아,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더 잘해줘야 하는데. 싫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해요? 왜 다른 애들처럼 못 살아요? 하선이는 처음으로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힘든 현실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하선이가 잠든 뒤 혼자 울었습니다.
이 아이를 주어서 키운 게 잘한 일인가? 차라리 고아원에 보냈어야 했나? 수없이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선이는 제 전부였으니까요. 중학생이 되면서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사춘기가 온 하선이는 저에게 점점 더 차갑게 대했습니다. 나 혼자 밥 먹을 수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아빠 말고 아저씨라고 부를래요. 학교 행사 때 오지 마세요. 창피해요. 매번 칼로 찌르는 것 같은 말들이었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힘들지 알았으니까요. 고등학생이 되던 해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선이가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그 집 부모님께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내 아빠랑 너는 하나도 안 닮았다. 그리고 내 아빠 나이면 너를 가질 수가 없어. 너 혹시 입양된 거 아니야? 하선이는 그날 집에 돌아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빠, 진짜 제 아빠 맞아요?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하선아, 앉아라. 아빠가 이야기해 줄 게 있다. 그날 저는 하선이에게 모든 것을 말해줬습니다. 17년 전 겨울, 골목길에서 울고 있던 하선이를 발견했던 일, 추위에 떨던 작은 아기를 안았을 때의 기억, 그리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하선이를 키워온 이야기. 하선이는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하선아. 진짜 아빠가 아니어서. 그때 하선이가 말했습니다. 그럼 저를 버린 진짜 부모는 어디 있어요? 모른다. 아빠도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어. 하선이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하선이 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하선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도 가지 않고 방에만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타들어갔지만 하선이가 스스로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제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하선이가 식탁에 라면을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같이 먹어요. 하선아, 아빠,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저를 낳아주신 분들은 부모가 아니에요. 저를 버렸잖아요. 하지만 아빠는 달라요. 저를 걷어주셨잖아요. 추운 겨울날 얼어 죽을 뻔한 저를 안아주셨잖아요. 그게 진짜 부모 아닐까요? 저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빠, 제가 그동안 너무 심한 말 많이 했죠? 죄송해요. 이제 알았어요.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저를 키우셨는지. 제 끼니도 거르면서 저한테 밥 먹이셨던 거 다 알아요. 하선아, 고맙다. 그렇게 생각해줘서. 앞으로 제가 효도할게요. 꼭요. 약속해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라면 한 그릇이었지만 그보다 맛있는 밥은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하선이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는 대신 하선이는 서울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고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밤에는 야간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하선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몸이 상한다. 괜찮아요, 아빠. 제가 돈 벌어서 아빠 편하게 해드릴 거예요. 하선이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마케팅과 사업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잘 안 됐습니다. 손님이 하루에 한 명도 안 올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선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저도 포기 안 할 거예요. 밤늦게까지 상품을 포장하고 고객 한 명 한 명에게 손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SNS로 홍보하고 더 좋은 상품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3년이 지났을 때 하선이의 쇼핑몰은 제법 큰 규모가 되어 있었습니다. 직원도 몇 명 고용하고 사무실도 생겼습니다. 5년이 지났을 때 하선이는 여러 개의 온라인 몰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선이는 27살이 되었습니다. 하선이가 운영하는 회사의 연매출은 1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저도 잘 모릅니다. 제가 그런 큰 돈을 상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어느 날 하선이가 제게 전화했습니다. 아빠, 제가 집 좀 알아봤어요. 마음에 드는 아파트가 있는데 같이 보러 갈래요? 아니다, 하선아. 아빠는 여기가 편하다. 아빠, 이제 좀 편하게 사세요.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하선이는 제 말을 듣지 않고 새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넓고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지난 50년간 살았던 좁은 월세방과는 비교도 안 되게 좋았습니다. 하선아,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아빠,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제가 아빠한테 해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하선이는 저를 병원에 데려가 건강검진을 받게 했습니다. 평생 병원 한번 제대로 가본 적 없는 저였습니다. 다행히 큰 병은 없었지만 오랜 노동으로 관절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아빠, 이제 일 그만하세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아니다, 하선아. 아빠는 아직 일할 수 있어. 아빠, 제 말 좀 들어주세요. 평생 일만 하셨잖아요. 이제 좀 쉬세요. 하선이의 간청에 저는 결국 일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여유 있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선이는 제게 세계 여행을 선물했습니다. 아빠, 우리 여행 가요. 아빠가 평생 가보고 싶었던 곳 다 가봐요. 세계 여행이라니. 아빠는 서울도 제대로 구경 못 해봤는데. 그래서 가는 거예요. 이제라도 세상 구경하셔야죠. 파리, 로마, 뉴욕. 평생 TV에서만 보던 도시들을 직접 가봤습니다. 에펠탑 앞에서 사진을 찍고 콜로세움을 구경하고 자유의 여신상을 봤습니다. 하선이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아빠 예쁘죠? 그래. 정말 예쁘구나. 아빠가 이런 걸 볼 수 있을 줄 몰랐다. 당연히 보셔야죠. 아빠는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캠핑카에 있습니다. 하선이가 캠핑카를 구입해서 함께 전국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도 가보고 강원도 산골도 가보고 남해 바닷가도 다녀왔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하선이가 아침을 준비해 줍니다. 함께 밥을 먹고 산책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런 평화로운 시간이 올 줄 몰랐습니다. 가끔 제가 묻습니다. 하선아, 너 진짜 부모님 찾아보고 싶지 않니? 그럼 하선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빠, 제 진짜 부모님은 아빠예요. 저를 낳아준 사람보다 저를 키워준 사람이 진짜 부모인 거 아닐까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돌이켜보면 27년 전 그 겨울날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만약 그날 하선이를 그냥 지나쳤다면
저는 지금도 혼자 폐지를 주우며 외롭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선이를 안는 순간 저는 진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하선이를 구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하선이가 저를 구한 것입니다. 하선이가 제게 가족이라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게 해줬습니다. 50년간 혼자였던 저에게 하선이는 세상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가끔 하선이가 묻습니다. 아빠, 후회 안 해요? 그때 저를 안 주었으면 아빠 인생이 더 편했을 텐데.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선아, 아빠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뭔지 아니? 그날 너를 아는 거야. 그게 아빠가 한 일 중에 최고의 선택이었어. 너 때문에 힘들었던 순간도 많았지만 너 때문에 행복했던 순간이 훨씬 더 많았어. 정말요? 그럼 아빠는 너 덕분에 진짜 사람이 됐어. 그 전까지는 그냥 살아있기만 했던 것 같아. 하지만 너를 만나고 나서는 진짜로 살기 시작했지. 하선이가 제 손을 꼭 잡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아빠도 사랑한다. 우리 하선이. 여러분, 저는 이제 77입니다. 제 인생의 대부분을 혼자 살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는 하선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입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피로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가슴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선이는 제 핏줄이 아니지만 제 진짜 딸입니다. 제가 목숨보다 소중한 딸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선이의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진짜 아빠입니다. 하선이를 가장 사랑하는 아빠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형태의 가족이 있습니다. 피로 연결된 가족도 있고 사랑으로 연결된 가족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진짜 가족입니다. 요즘 하선이가 자주 묻습니다. 아빠, 100살까지 사실 거죠? 그래, 하선이 손주 얼굴도 봐야지. 꼭이요. 약속하셔야 해요. 그래, 약속한다. 저는 하선이 곁에서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하선이가 옆에 있다는 것에, 하선이가 제 딸이라는 것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27년 전 추운 겨울날 골목길에서 울고 있던 작은 아기. 그 아기가 지금은 저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루었고 저보다 더 넓은 세상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선이는 여전히 제 작은 딸입니다. 제 품 안에서 웃던 그 아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하선이의 아빠입니다. 세상에서 하선이를 가장 사랑하는 아빠입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한 노총각과 버려진 아기의 이야기. 하지만 결국은 진짜 가족이 된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대한 행동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위대한 사랑으로 행한 작은 행동들이 있을 뿐입니다. 저는 그저 얼어 죽어가는 아기를 안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행동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사랑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도 그 사람의 인생도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